네, 포트폴리오 이론 강의 계속합니다. 네, 동영상 강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유, 요즘 굉장히 좀 요즘 계속 피곤한 상태인데 진짜 정말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뭐 기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좀 머리가 긴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물론 겨울에는 평소보다는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 추우니까 지금 너무 요즘 정신이 없어서 머리를 자르러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덥수룩합니다. 죄송하고요. 네, 차라리 좀 낫다고요. 많이 가리니까. 네, 뭐 그런 의견도 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머리가 풍성해 보여서 좋네요. 실제 아직은 풍성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이론 마코이치 포트폴리오 이론의 2단계를 보겠습니다. 1단계는 위험 자산들 중에 가장 좋은 위험 자산들을 만들어내는 단계였고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캐피털 얼로케이션 라인을 배웠어요.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결합하는 방법, 결혼이 아니라 결합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제 캐피털 마켓 라인이라는 걸 찾습니다. 가장 기울기가 큰 CAL을 찾는 과제입니다. 왜 찾아야 될까요? 왜 찾아야 되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울기가 가장 큰 게 좋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아까 CAL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울기의 의미가 위험에 대한 보상의 크기거든요. 예, 리스크 컴퍼세이션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크면 좋은 거죠. 같은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리턴, 기대 수익률을 준다라면 좋은 거죠. 따라서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기울기. 다시 한번 쓰자면 위험 보상 비율이 큰 어떤 선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efficient frontier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efficient frontier를 만들었습니다. 선이 색깔이 똑같아서 좀 문제가 있네.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efficient frontier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하나, 둘, 셋 있다고 치면 무위험 자산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지나가는 CAL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점에 이 Efficient Frontier 라인에서 각 지점에다가 계속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CAL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죠? 네, 다 Efficient Frontier 라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울기가 큰 놈 이렇게 그리다 보니 어떤 지점을 딱 지나가는 CAL이 여기는 고정이 돼 있겠죠. RF 지나가야 되니까 위험 자산으로 여기를 선택하고 해봤더니 위험 자산으로 딱 여기를 선택을 했을 때 CAL이 가장 기울기가 가팔라지더라, 가장 커지더라. 걔가 캐피털 마켓 라인입니다. 자본 시장선이라고 불러요. 아까 자본 배분선 중에 시장에 존재하는 애 중에 제일 좋다. 이 시장은 자본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다, 유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선을 하나를 딱 찾을 수 있게 돼요. 유일한 자본시장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기울기가 제일 커지는 점이 어디죠? 곡선에 대해서는 네, 접점이 되죠. 접선이 됩니다. 이게 접선이 되고 여기가 따라서 접점이 되죠. 접점이 영어로 탄젠트 포인트예요. 탄젠트 포인트. 그래서 여기를 탄젠트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탄젠트 포트폴리오. 이 탄젠트 포트폴리오는 이 시장에서 제일 좋은 위험 자산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좋은 위험 자산이 돼요. 다른 어떤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는 뭐 개별 주식이든 상관없어요. 가져와서 CAL을 만들어봤자 위험 자산이랑 섞어봤자 위험 보상 비율이 지금 이 파란 선 CML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좋은 애인 거예요. 따라서 탄젠트 포트폴리오가 마켓에서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보통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밝혀지기를 각 자산의 수익에 따라서 비중을 구성을 하면 돼요. 정확히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보다 초과하는 수익률의 비중에 따라서 비중을 배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정의를 가장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프락시가 보통 대용품 혹은 근사치 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네. 쓸 자리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프락시 대체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가 주가지수예요. 주가지수는 실제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각 주식 종목이 각 그 주식의 전체 시가총액만큼의 비중을 갖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떤 주식은 이만큼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어떤 주식은 이만큼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5배면은 얘가 1%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때 얘는 5% 들어가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가 마켓 포트폴리오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주가지수, 오늘 뭐 2천 얼마였죠, 포인트가. 2천 몇 포인트 이렇게 불리는 게 코스피 주가지수.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든 주가지수예요.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때 특정 연도의 그 포트폴리오의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해마다 시간마다 변하는 상대적인 값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지금 2천이 좀 넘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건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다 활용을 한 거고,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시장의 상위 주식 20개만 사용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종합주가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200개만 뽑아서 하는 거를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200 주가지수는 좀 다르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까 종합주가지수만 확인해보고 들어와서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긴 주가지수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이 탄젠트 포트폴리오를 거의 시장에서 유사하게 구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탄젠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앞으로 그냥 마켓 포트폴리오니까 M으로 부르기로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CAL에다가 M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시그마 I 그리고 RI를 시그마 M, RM으로 바꿔서 이렇게 새로 씁니다. 그럼 뭐 똑같아요. 아까 본 CAL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구성이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로만 달라지면 되죠. 그랬을 때 역시 똑같이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이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니까요. 이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기울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켓 포트폴리오만큼의 위험을 내가 이렇게 추가로 짊어지면 내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보다 이만큼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만큼의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켓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부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마켓 포트폴리오가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 자산 중에 제일 좋은 거고, 그걸 이용해서 리스크 프리 에셋, 무위험 자산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구성한 이 CML 라인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들, 마켓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섞어서 만든 이 포트폴리오들, 이 각 지점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들이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다 통틀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투자 기회인 겁니다. 왼쪽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원래는 우리가 위험 자산만 고려했을 때는 이게 제일 좋은 투자 기회였어요. 근데 이제 CML로 이 하늘색 선을 보시면 당연히 하늘색 선이 이 곡선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 더 좋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주니까. 따라서 이게 가장 좋은 투자 기회, 이 하늘색 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그때 이 하늘색 선은 위험 자산은 이것저것 쓰는 게 아니라 마켓 포트폴리오 하나 딱 구성해 놓고 마켓 포트폴리오를 몇 퍼센트 쓸 거냐만 결정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켓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 70%, 무위험 자산을 30% 쓰겠다 그러면 7대 3 이렇게 생긴 어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의 일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70%만큼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고 이 기울기는 마켓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마켓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프리미엄의 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걸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시장의 위험 보상 비율이에요. 네, 아까처럼 쓰자면 마켓 리스크 컴펀세이션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위험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만큼 나한테 더 수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이 어떤 누구 투자자에게 위험을 더 전가시키려면 위험을 부담하게 하려면 이만큼의 수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판단했을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리스크의 가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위험 가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어떻게 좀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로 넘어갈 때는 토빈의 분리이론이 적용됩니다. 토빈의 분리이론은 1, 2단계와 3단계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1, 2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요.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드디어 마침내 3단계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선호도가 작동을 합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죠. 1, 2단계는 제가 투자를 하건 다른 누군가가 투자를 하건 다 똑같이 탄젠트 포트폴리오, 즉 시장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게 되고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선택을 해서 그걸로 CML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CML을 이 하늘색 선을 구성하는 데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등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의 취향이랄 게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나 마켓 포트폴리오가 위험 자산 중에 가장 좋은 애고 그 마켓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CAL, 즉 CML이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들이에요. 근데 뭐 하나로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이 CML 직선상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최적일 것이냐, 나에게 옵티멀 혹은 뭐 베스트라고 해도 되죠.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냐. 이건 뭘 찾아야 돼요? 개인의 효용함수를 찾아야 돼요. 개인별 무차별 곡선, 무슨 무차별 곡선? 효용 무차별 곡선을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민 베리언스 프레임워크에서 효용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효용 무차별 곡선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네. 위험에 대한 보상을 많이 안 받아도 되는 분은 이렇게 좀 납작하죠. 보상 비율이 좀 작죠. 위험에 대한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분은 이렇게 좀 가파릅니다.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공식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요 A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가팔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식이 잘못됐네요. U는 R-2분의 1 AC. 네. 이게 클수록 가팔라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좀 덜 가파른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선 먼저 도와드려 볼게요. 조금 납작한 효용함수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증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효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효용이 큰 곳을 찾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효용이 2, 여기는 효용이 3, 여기는 효용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더 이상 살짝 건드리고 더 이상 이 CML로 구성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효용이 2인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죠. 이분을 위해서. 효용이 3인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어요.
효용이 4인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을 무차별 효용 곡선의 형태로 가지는 뭐 효용 무차별 곡선, 무차별 효용 곡선 어쨌든 무차별 곡선의 형태로 가지시는 투자자 그분께는 요 지점 지금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 큰 점으로 표시한 요 지점이 베스트 포트폴리오, 옵티멀, 최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경우는 마켓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뭐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마켓 포트폴리오를 뭐 한 240% 하고 무위험 자산을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40% 해야죠. 그래야 합치면 100%가 되죠.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로 140%만큼을 빌려서 내가 원래 가진 돈 100%를 더해서 마켓 포트폴리오에 240% 몰빵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뭐 그런 형태. 그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찾게 되는 분을 한번 만나봅시다. 지금 이 분은 색깔을 좀 다르게 또 해볼까요? 보라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이분도 효용이 여기서는 1, 2, 3, 4 되다가 뭐 꼭 4일 필요는 없어요. 뭐 이게 뭐 11, 12, 13, 14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딱 여기 14인 지점까지는 이 CML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면 효용 14는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 지점, 이 보라색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최고의 효용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분 같으면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둘 다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만드셨어요. 무위험 자산 쪽에 좀 더 가까우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대충 위험 자산이 마켓 포트폴리오의 뭐 한 40%, 무위험 자산이 RF의 60%를 넣어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더니 가장 효용을 크게 느끼시더라. 이분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 그러면 무위험 자산의 하나인가요? 아니죠. 이 안에는 개별 주식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퍼센트가 들어와 있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마켓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까지, 즉 2단계까지 마켓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켓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프리 에셋, 무위험 자산을 몇 대 몇으로 섞을 것인가는 이 효용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마코이치 포트폴리오 이론의 결론입니다. 1, 2, 3단계로 나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단계와 3단계는 개인의 성향,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선호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라는 의미에서 완전히 나뉘고요. 이 과정을 천천히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 다 하셨으면 판단 보시면서 즐겁게 좀 쉬시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잘 이해하고 계시길 바라요. 이 내용을 토대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공식들을 배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강에서는 실제 숫자를 조금 넣어서 머리가 너무 헝클어졌는데 숫자를 조금 넣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실강에서 만나고요.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은 다음 동영상 강의 그리고 실강에 썼던 그런 숫자 예제들을 뭐 기회가 된다면 학기 끝나기 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꼭 복습하시고요. 네, 앞부분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했던 실습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